안식과 학생입니다.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다섯을 알 수 있다. 1타 5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볼륨 2, 음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한 한자로 모아서 보고 있는데요. 벌써 46강입니다. 오늘 보실 5개는 이겁니다. 네, 많이 보시는 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위에 3개는 많이 보시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5개 한자 공통적으로 그렇죠. 방자가 들어가죠. 방향의 방자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한자는 1타 한자를 시작할 때 1타 12피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1타 12피에 이 방자 하나를 알면 12개를 묶어서 전부 다 방자로 외울 수 있는 그 한자들을 공부를 시작했던 게 이 1타 한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볼륨 1은 한국어 발음 같은 것들끼리 묶어놓고 있고 오늘처럼 볼륨 2의 경우는 같은 부스로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한자로 묶어서 가고 있죠. 근데 그때 방자 할 때 어느 분께서 이 한자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 한자가 없어 아쉽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 1은 같은 한국어 발음끼리 묶은 거라서 그거는 다음에 볼게요 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자가 들어가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하지만 한국어 발음은 달랐던 그 한자들 5개를 묶어서 볼 계획입니다. 이 됐네. 자, 그러면 이 한자들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이 한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시면 좋고요. 사실은 이 한자 아시겠습니까? 요 한자도 지난번에 1-45강 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봤던 분은 기억나시겠죠? 성시 시자입니다. 원래는 나무의 뿌리였죠?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 뻗어나가는 나무의 뿌리 모양을 그린 한자로서 점점 뻗어나가는 성씨를 말하는 성시 시자였는데 나무 뿌리의 모양이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앞에 방자가 있으니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뿌리, 그 뿌리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나그네다 해서 나그네려자. 근데 원래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 쓸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여행의 여자 발음은 려꼬, 음으로는 려죠. 려꼬. 뒷글자 했던 건데 그렇죠. 관자죠. 여관이네요. 발음은 려간, 려간. 뒷글자 했던 건데요. 네, 권자, 여권이네요. 발음은 려갱, 려갱 명심하시고요. 이 나그네 려자가 쓰여지는 한자도 많습니다만 많이 보여지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두면 뜻으로 쓰이면서 여행이 되겠죠? 발음은 타비, 여행을 의미하지만 혼자 두면 발음은 타비, 타비. 요건 뭘까요? 뒷글자가 선자죠. 이때는 뭐랄까 행선지의 선이 되겠죠. 행선지의 선, 즉 여행지, 여행 갈 곳을 말하겠네요. 발음은 다비사키, 다비사키. 앞글자는 선, 배선자입니다. 배를 말하는데 배는 일본어로 그렇죠. 후네. 하지만 지금은 후나타비. 발음 바뀝니다. 후나타비. 배로 가는 여행을 후나타비 하는데 이런 발음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보죠? 여행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발음은 타비다즈, 타비다즈. 네, 요 나그네려자는 이 정도인데요. 흔히 려꼬의 경우는 많이 보시죠? N4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될 거고요. 료칸도 N4 때 보여집니다. 료켄, 여권의 료켄의 경우에는 N1 때 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훈독의 탑의 경우에도 N3부터 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죠. 이 됐네. 네, 이번에는 요 한자 뭐게요? 여기 들어있는 게. 네, 요거는 화살을 의미하는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 그래서 앞에는 방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방향에 있는 사람이든 화살을 들고 함께 싸운다면 한 민족, 한 결이다 해서 결의 족자입니다. 민족의 족, 가족의 족인 거죠. 이ですね.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가족이네요. 발음은 가족그, 가족그. 그렇죠. 이게 민족, 민족그, 민족그. 그렇죠. 수족관, 수족관의 족자도 이해하셨습니다. 발음은 스이족구간, 스이족구간. 폭주족,
한자 그대로 난폭하게 달리는 폭주족의 발음은 보소저크, 보소저크. 요 결의족자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경우는 N5 시작하자마자부터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민족의 경우는 주로 N1 때 언급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폭주족의 경우는 N2 때 이렇게 괄호치고 어형성 파트 N2 때 언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결의족자는 이 정도면 되세요. 이 데스네. 네, 이번에 한자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원래가 이래요. 요겁니다. 네, 발족자입니다. 발족의 형상을 한 이거는 발소자인데 발입니다. 그 발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앞에는 방자죠. 사방으로 사람이 발로 돌고 돌고 돌아다닌다라는 돌선자입니다. 돌선. 뭐 쉽게 예를 들면 비행기가 하늘을 빙빙 돌잖아요. 그걸 두 글자로 선회라 그러죠. 이 한자입니다. 이게 선회. 발음은 생까이, 생까이. 그 선회의 선자, 둘레를 빙빙 도는 그 선회의 선자가 이 한자가 되겠네요. 뒷글자가 률자, 률이기도 하고 율이기도 하는 법칙 률자인데 이게 선율이 되겠군요. 발음은 샌리즈, 샌리즈. 음악적인 얘기지요. 뭐 영어로 치면은 멜로디 얘기죠. 그 멜로디를 한자어로는 선율, 샌리즈를 이 한자 쓰는 거예요. 앞글자가 알자, 이것도 돌 알자인데요. 요게 알선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아센, 아센. 알선한다라는 건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거. 뭐 쉽게 말하면 뭐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그런 걸 알선한단 말을 하거든요. 아센, 알선의 선자, 아센, 아센. 선풍이 되겠죠? 발음은 샘프, 샘프. 선풍이 뭘까요? 선풍기? 아니. 요게 선풍기요. 요게 부채 선자의 선풍기.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켜주는 기계. 요게 선풍기. 발음이 샘프기, 샘프기. 선풍기의 선풍과 한자는 다르지요. 요거는 돌선자라. 바람이 도는 거. 말하자면 요런 겁니다. 바람이 도는 거. 요런 겁니다. 회오리 바람. 요게 선풍. 발음은 샘프 하는 거예요. 그 회오리 바람의 선풍을 요렇게 쓰기도 하죠. 선풍적이다. 네. 회오리 바람처럼 뭔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뭔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라든가 그 한자가 이 한자예요. 샘뿌대기, 샘뿌대기. 그죠? 항상 한자를 보시면서 의미를 유추할 필요 있겠네요. 요 돌선자의 경우는 시험적으로는 알선, 아센이 N1 때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체크해 두세요. 이 데스네. 네, 이번에 한자는 저 밑에 있는 요게 포인트인데 요게 우리말로는 어조사 야자인데요. 사실은 이래요. 뱀이 있죠. 뱀이 요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그려놓은 그래서 요런 형상에서 나오게 되는 게 어조사 야자, 뱀 야자. 그래서 뱀을 의미한다 그래요. 뱀 야자입니다. 그래서 이 또아리를 틀었던 뱀이 그 또아리를 풀어요. 풀면서 사방으로 그 뱀이 또아리를 풀고 사방으로 움직이듯 사방으로 사람들이 힘써 베푼다라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이 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사방으로 움직여 힘써 베푸는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걸 한자로 말하면 실시하고 시행하는 그렇죠? 이게 실시의 시자입니다. 발음은 지시, 실시의 시자였습니다. 설자죠. 시설입니다. 베풀 설자인데요. 결국은 베풀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 뭐 보육시설, 요양시설의 시설입니다. 발음은 시세즈, 시세즈. 뒷글자가 책입니다. 말하자면 대책의 책인데요. 길게 말하면 어떤 거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 대책, 그게 시책이 됩니다. 발음은 시사그, 시사그. 그렇죠. 이게 시행이지요. 발음은 시코, 시코. 요렇게 시험때가 많이 보여질 건데요. 요 시행의 시코를 간혹은 세코로 읽어요. 세코라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요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요렇게 볼까요?
우리말 읽으면 시주죠. 시주라고 들어보셨을까나? 또는 앞에 글자가 포자. 이 포자가 보시의 보자기도 해서 이게 보시. 시주하거나 보시한다라는 말을 그렇죠. 절이나 스님에게 베푸는 그거를 시주한다 또는 보시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만은 요럴 때 발음이 세슈, 보시는, 후세처럼 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 네, 시험에서는 위에 시 발음만 챙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로 실시는 N2 때, 지시, 이거는 N2 때 많이 보이고 시설은 N1 때 주로 보이는 편. 그리고 시행, 시코의 경우도 N1 때 많이 보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데스네. 그런데 하나만 더 동사로 씁니다. 발음은 호도코스. 호도코스 하면서 말 그대로 베푸는, 뭐 은혜를 베푼다라든가 내지는 시행하는 그쪽으로 이제 호도코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주로 N1 때 언급되는데요. 이 호도코스는 요렇게 풀어 쓰기도 합니다. 데노 호도코시 요가나이. 요가나이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손을 베풀 방법이 없다.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네, 어떻게 손 쓸 길이 없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묶어서 데노 호도코시 요가나이. 데노 호도코시 요가나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또 쓸모가 많을 겁니다. 네, 베풀시는 이 정도면 되세요. 이 데스네. 네, 그렇죠. 다 아시는 한자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자는 또 뭐였냐면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래요. 자, 왼쪽엔 방자가 있잖아요. 사방의 방이고 위엔 사람 인자의 밑에는 아들 자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요렇게 붙은 건 쉬엄쉬엄 갈착 가는 거였죠. 그래서 사방 여러 곳으로 사람이든 아이든 돌아다니면서 논다라는 놀 유자입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좋고 항상 단어로 가는 거죠. 뭐 있을까요? 그렇죠. 유원지 발음은 유엔치. 그렇죠. 뭐 테마파크라든가를 유원지의 유엔치.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발음은 유란센. 뒷글자 했던 거 희자입니다. 유희 언어 유희의 유희였습니다. 발음은 유기. 요 희자도 한 번 더 복습해 두시죠. 위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뒷글자가 앞에 소자 보이죠? 치는 거. 소를 치는, 그렇죠. 목장의 목자. 요게 유목. 유목민의 유목입니다. 발음은 유보크. 요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유보크. 뒷글자가 설명의 설자죠. 말씀 설자인데 유설이 뭐냐면 말씀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는 유세한다. 선거 유세의 유세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유제입니다. 요게 특이합니다. 유제. 그 선거 유세, 유제 부분이라 특히 이 두 단어는 발음이 특이하기 때문에 주로 N1 때 한자 읽기에 언급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많이 나오는 게 뭐 유원지, 유엔치의 경우는 주로 N2 때 많이 보여지고요. 그런 게 이제 한자 읽기 때 많이 또 언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볼게요. 이때는 유산이라고 산과 들을 다니며 놀러 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이때 발음은 짧게 요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 언급은 드립니다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인 부분이고요. 놀다 아시죠? 네, 아소부, 놀다, 야소부 동사 참 많이 보죠. 일본어를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놀 유자도 요 정도면 되겠네요. 이 데스네. 근데 오늘 방자가 들어간 5개 한자 발음은 다르지만 방자로 인해서 의미를 유치할 수 있었던 그런 한자들인데요. 맨 처음에 한자는 밑에 있는 이거는 뿌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처럼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나그네 려자.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여행의 여자. 려고 훈독의 탑이도 챙겨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한자는 이게 화살시자, 화살을 말했던. 그래서 앞엔 방자가 봤으니 어느 방향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화살을 들고 함께 싸우면 한 민족 한 결에다 해서 결의 족자, 가족의 족자죠. 걸어갑시다. 발음은 가족그. 다음
이 밑에 있던 것은 그렇죠. 발을 의미했던 발족자인데 이거는 발을 의미하는 발소자인데요. 발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발로 돌고 돌고 돌아다닌다라는 돌선자. 대표적으로는 선회가지요. 하늘을 빙빙 도는 선회의 선자, 생가이, 생가이. 다음 요 형상은 뱀야자였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인데 그 뱀이 또아리를 풀고 움직이듯 사방으로 사람이 힘써 베푼다라는 베풀 시자. 대표적으로는 실시가죠. 지시, 실시의 시, 시행의 시자다. 그 베풀고 시행하는 동사의 호도커스까지 받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자 왔으니까 사방 어느 곳에 사람이든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논다라는 놀 유자. 대표적으로는 유언지 갈게요. 유엔치, 유엔치. 이 유자가 쓰여지는 한자 많지 않으니까 N1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목의 유복이라든가 유세의 유세 그런 단어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됐네. 자, 오늘 방자가 들어간 5개 한자를 정리해 봤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볼륨 2 다음 시간에는 그 방자가 들어가는데 좀 다른 모양의 몇 가지 한자 한 3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륨 1의 경우는 아까 베풀시에서 뱀 야자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한자가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볼륨 1에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자료 준비하고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스 하고 계세요. 이です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さよなら、さよなら。